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서식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엑셀은 꾸미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 색깔을 바꾸거나 글꼴을 바꾸거나 뭐 맞춤 정렬 방법을 바꾸거나 글꼴의 크기를 변경하는 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제 엑셀만에 있는 특이한 서식 지정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엑셀 창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해 볼게요. 500이라고 써볼 거고요. 마이너스 500이라고 써볼 거고, 오늘 날짜도 입력해 보고요. 오늘 시간도 입력해 볼 겁니다. 또 0이라는 숫자도 입력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입력해 볼 겁니다. 홍길동이라고 글자를 써보자. 보시다시피 글자는 왼쪽으로 들어가고 숫자나 날짜, 시간은 오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 지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시험에 보면 셀 서식, 즉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거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뭐 샵, 샵 0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글자 같으면 골뱅이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 문자 서식, 숫자 서식, 뭐 날짜 서식, YY 연도라든지 그 다음에 월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조건부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조건부 지정.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뭐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가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얘를 한번 복사해서 제가 메모장에다 띄워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냐 하는 건데, 중간에 요 콜론이란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콜론.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문자일 때 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쉼표라는 컴마를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하죠. 구분자가 일반 우리가 뭐 일반 언어에서도 컴마로 구분을 하는데, 엑셀에서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컴마는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준다는 그런 기능의 기호지 구분자가 아니거든요. 셀 서식에 있는 구분자는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 양수일 때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말고, 음수일 때 표시가 되지 말고, 0일 때도 표시가 되지 말고, 문자일 때도 표시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세미콜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실제 데이터는 있어요. 데이터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셀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보이지 마라 하는 기능의 서식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보이고, 0일 때는 이렇게 보이고, 문자를 입력했다면 이렇게 보이고 라는 기능이에요. 그것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양수일 경우, 음수일 경우, 0일 경우, 그 다음에 문자일 경우 순으로 네 가지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데 세미콜론이란 기호를 이용해서 구분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를 컴마로 구분하면 틀린 거다 이런 거죠.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조건. 예를 들어서 음수를 집어넣으면 빨갛게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양수일 때 나오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빨강, 우리말로 그냥 빨강 이렇게 쓰면은 음수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숫자가 나온다 이거죠. 빨강 숫자. 괄호를 쳐가지고 괄호 속에 빨간색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요거를 그대로 보여드린다면은, 여기다가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갔는데
여기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양수일 때는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빨강으로 나오게 할까. 빨강. 그리고 괄호 속에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 세미콜론일 때 0일 때는 0이라고 나오고, 만약 글자가 들어가면 멋진 골뱅이 님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죠?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샵콤마 샵샵 0인데 점이 들어갔네. 이 점은 빼야 되겠다. 점이 들어가서 좀 이상하게 됐네. 샵콤마 샵샵 0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양수인 경우에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주고, 음수가 들어가면 괄호 속에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하고, 0일 때는 0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면 멋진 한 칸 띄우고 암흑의 님 이렇게 나오게 해라 이거죠.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일지매라고 쓰면 멋진 일지매님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물론 그냥 양수가 들어가면 양수가 나오고, 이렇게 네 자리가 들어가면 세 자리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콤마가 찍혀 나오게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시험에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미콜론 3개를 입력을 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마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문자일 때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숫자일 때는 샵을 쓰죠. 0일 때는 0이라고 표시하는 기호는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를 입력한 글자를 표시한다는 뜻이고, 날짜 쪽에 가서 연도로 표현할 때는 이어의 줄임말 Y를 쓰면 되고요. M은 월을 표현하죠. M 3개를 치면 뭐 January부터 December까지 3글자로 쓰고, M 4개를 쓰면은 풀네임으로 나오고, D는 날짜 며칠인지를 쓰는데 DDD 이렇게 쓰면 요일로 표현되고요. 우리말 요일을 쓸 때는 AAA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를 4개를 쓰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게 좀 누락되어 있네요. 우리말 요일이 그렇게. 자, 문제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써있네요. 자, 보시면은 2, 2, 3, 4, 5, 4, 3 이란 숫자가 들어갔어요. 이거를 샵 콤마 샵샵 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2, 2, 3, 4, 5, 4, 3이라는 이 숫자가 지금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컴마가 찍힐 거고, 수점 이하는 무조건 두 자리를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0.00이라고 나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숫자 값은 그냥 2, 3, 4, 5, 4, 3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뒤에 .00으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샵 컴마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컴마. 그리고 거기에 이제 1000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샵 컴마 샵샵 샵이니까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찍어주는 건 알겠는데, 컴마가 뒤에 찍혔잖아요. 그럼 1000분의 1을 줄이란 뜻입니다. 그럼 2, 3, 4가 아니라 543이니까 반올림해서 올라가면서 얘가 5가 돼요. 그 여기에 우리말로 1000원 하고 나오겠지. 근데 보기에는 2, 3, 4라고 돼 있잖아요.
반올림을 해줘야 되는 거를 까먹은 거죠. 2, 3, 5가 되는 게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가 나온 거는 뒤에 동글뱅이 2개 더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샵하고 퍼센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값에다가 00 2개 더 들어가고 퍼센트로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고 집어넣으면 1이라는 게 뭐죠? 100%잖아요. 근데 퍼센트로 출력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1은 100%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두 자리가 0이 더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얘기입니다. 반올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네요. 그 다음 셀 서식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설정해 줄 때 우리가 엑셀에서 블럭을 설정해 주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 표시 형식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용자 지정에서 과연 어떻게 나오는 거냐? 샵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샵. 여기 보면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숫자가 여기 숫자 보면 샵이라고 하나를 쓰게 되면 뭐냐 이게 잠깐만 샵을 하나 쓰게 되면은 숫자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샵은 유효 숫자일 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써주면 상관이 없는데 0이라고 쓰면 안 나와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요. 500에서 00 이거는 유효 숫자지만 그냥 이 자체는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0.5라고 쓰면 앞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5만 나와요. 0.5. 근데 반올림이 되는 바람에 1이 된 건데 셀서식에서 그 샵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0을 표시한다 그랬는데 아니다라는 얘기죠. 샵은 유효 숫자인 경우만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쓰면 안 나와요. 당연히 비어 있으면 안 나오는 거죠. 비어 있으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는 입력한 글자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퍼센트는 퍼센트로 표현해 주는 건데 만약에 3이라고 써주면 300%가 되겠죠? 100%가 1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3번 문제 원본 데이터를 지정한 형식으로 5054.2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5024.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샵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샵은 뭐죠? 유효 숫자를 표시하는 얘기죠. 유효 숫자. 근데 소점 이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5024가 돼요. 만약 5024.8 그러면 50259 반올리면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올라가지는 않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데 서식은 골뱅이 파이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파이팅이 되겠죠? 대한민국 파이팅이 되겠죠. 화이팅? 화이팅. 그 다음에 15시 30분 22초 돼 있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모르게 복잡해. hour 두 자리, minute 두 자리, second 두 자리. 그리고 AM, PM을 출력하래. AM, PM이 뭐예요? 오전, 오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5시니까 오후 3시잖아요. 그러면 03시 30분 22초 그리고 오후니까 PM하고 나오겠죠. 시간을 두 자리로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hour. 그러니까 03시로 나와야 되겠죠. 보기는 뭐로 돼 있나요? 그냥 3시라고 돼 있죠? 틀렸네. 그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02월 01일인데 이거를 YYY-MM-DD DDD네요. 웬걸? 그러면 2013년 MN 02월 DDD가 뭐예요? DDD가 요일 아닙니까? 이때가 금요일이었나봐요. 그러니까 Friday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럼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D가 4개가 들어가면 Friday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하시라고 하는 거는
연습해서 해보면 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되게 헷갈린다는 얘기죠. 명확히 모르면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맞춤. 맞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가운데 맞춤, 뭐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이런 건 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활짝. 길잖아요. 그렇죠? 길죠, 지금요. 벌써 2칸이 넘어가 3칸째를 들어갔어요. 이럴 때 여기 보면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니까 하나의 셀에 다 들어가죠. 하나의 셀에 셀 서식에 들어가면 맞춤에 가면은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민폐 안 끼잖아요. 민폐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게 텍스트 줄바꿈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이 너무 많으면 줄 바꾸는데 얘는 달랑 이러고 얘는 4줄이나 차지하고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셀의 맞춤. 셀의 맞춤은 같이 못 쓰니까 얘를 해제하고 셀의 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아졌죠. 원래 여기가 무궁화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큰데 글자 양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셀 안에 글자가 다 집어넣게끔 하는 거예요. 대신에 줄어는 들지만 글자를 한 글자 썼다고 해서 얘가 커지진 않아요. 커지진 않고 양이 많을 때는 알아서 줄어들어라. 셀에다 보이게끔. 요것도 괜찮죠. 특히 주소 같으면 양이 많잖아요. 얘를 조그만 칸에다가 세팅해 놓는데 밀려나간단 말이야. 그때 저도 거래처라든지 이럴 때 주소를 셀에 맞춤을 써놓고 써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내용은 다 보이고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 셀 병합은 뭐 여러 개를 합하는 건데 문제는 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 줄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애는 살아나는데 나머지 애들은 죽어요. 얘를 병합을 하면 죽는다고. 이 2줄이 죽어버린 거죠. 그렇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죽어버린다고. 다시 해제하면 첫 줄은 살아있어요. 첫 줄은 살아있는데 만약 얘가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있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줄에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혼자밖에 없으니까 살아요. 다시 원위치 하면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대신에 병합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향도 있어요. 방향. 여기 방향 있나 이렇게 세로 쓰기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각도를 꺾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각도를 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가로쓰기인데 이거를 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얘를 세로 쓰기 할 때는 뭐 위에서 아래로 세로 쓰기가 되고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잘은 잘 안 해요. 잘은 잘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 쓰긴 쓰냐면은 차트 같은 경우에 항목수를 쭉 나열해야 되는데 가로로 나열하기가 양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세로 쓰기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럴 때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글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항목 이름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1번 문제 볼까요? A 첫 번째 셀의 가로 텍스트 맞춤의 설정 옵션. 이게 뭐예요? 한상공이라고 써놨는데 한상공인데 얘가 알아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했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가로가 균등분할 했네. 균등분할 이렇게 양팔 간격으로 쫙 펼쳐졌어요. 그렇죠? 보기엔 뭐가 있다? 균등분할. 양쪽 맞춤은 뭡니까? 왼쪽 맞춤 왼쪽으로 몰리는 게 왼쪽 맞춤이고 오른쪽 맞춤은 오른쪽에 몰리는 게 가운데는 가운데 맞춤하는 게 근데 양쪽 맞춤하면 양이 많을 때 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얘. 요거 같은 경우에 텍스트 줄바꿈을 하면 왼쪽 오른쪽이 맞았죠. 그렇죠. 이게 왼쪽 오른쪽이 맞았는데 어디 갔느냐. 여기는 참 그렇다. 양쪽 맞춤을 한번 했고 양쪽 맞춤.
양쪽 맞춤하니까 참 그렇다. 워드에서는 이게 쉬운데, 워드에서는 쉬운데 좀 어렵네요. 그렇죠?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양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걸 왼쪽 맞춤 누르면 글자가 왼쪽에 가서 오른쪽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맞춤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 뒤죽박죽 섞이죠? 가운데 맞춤하면 양쪽으로 가운데 싹 들어오죠. 양쪽 맞춤을 하게 되면은요, 요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죠? 요 사이가 알아서 벌어져요. 요 사이가 알아서 벌어지게끔 그렇게 해준 게 양쪽 맞춤이거든요. 근데 엑셀에서는 그렇게 양을 많이 문서 작성하듯이 글 많이 안 쓰잖아요. 양쪽 맞춤의 의미는 잘 안 하죠. 숫자 같은 경우 이제 왼쪽에 맞추거나 오른쪽에 맞추거나 그런 건 많이 하지만은 그게 조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쪽 맞춤하면 여기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몰라요. 얘를 양쪽 맞춤하면은 왼쪽하고 양쪽하고 똑같아 보여요. 사실은 양이 적으면. 보세요. 여기서도 문서 작성 일반적으로 여기서도요. 글자가 양이 적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얘가 왼쪽인지 양쪽인지 몰라요. 양이 많았을 때나 양쪽이지 양쪽이 어울리는 거지, 양이 적으면 한 줄이 넘어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 내용에 적용된 셀 서식, 이게 뭡니까? 다양한 셀 서식 지정, 제품 종류는 두 줄이네요. 코드 번호 두 줄이죠. 판매 지역은 세 칸이죠. 제품별 판매 순위는 두 줄인데 줄바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1번 맞춤에 가서 줄바꿈을 선택했다. F번째 있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셀 병합한 거 많죠. 그렇죠. 가로, 세로, 가운데 맞는데 텍스트 방향을 90도로 지정한 게 있습니까? 90도로 지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기에서 얘를 90도로 지정하면 여기 90도인데 이렇게 90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90도예요. 1인 글자는 없잖아요. 예. 세 번째가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누구죠?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예, 수염이 이렇게 난 걸 보니까 안중근 의사인가요? 활활 이렇게 써있네. 예. 우리 공부하는 의지와 노력도 활활 타오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조건부 서식은 뭡니까?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서식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해봤었죠. 어떤 거를 많이 했나요? 블럭을 설정해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은 셀 강조 규칙도 있고, 데이터 막대에 들어가서 색깔을 바꾸는 것도 있고, 색깔별로 색조별로 뭐 많은 것 적은 것 중간치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 규칙에 들어가서 직접 수식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규칙에 만족하는 셀에만 셀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고요. 셀의 값이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서식이 적용되지 않겠죠. 근데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에 적용한 것보다 우선해서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노란색을 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란색을 칠했는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 조건에 맞으면 빨갛게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빨갛게 조건에 맞으면 빨간 게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나 또 마저 볼까요?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이때 는 이라고 시작한다.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다. 조건부 서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글꼴을 바꿔라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조건에 맞으면 궁서체로 출력하시오 이런 건 없고요. 대신에 진하게 하시오. 글꼴 스타일이 뭐 굵게 하시오, 밑줄 치시오, 기울어뜨리시오 뭐 이런 거라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규칙별로 서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규칙이 여러 가지가 적용됐을 때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 조건에 맞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지정되려고 하려면 열 번호. 그러니까는 우리가 했던 문제 중에 잠깐만 볼까요? 섹션 02번, 03번 문제쯤인가? 예, 여기에 기억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수량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가 뭐 노랗게 나와라.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에 들어가서 전년도 판매 수량이라는 걸 예를 선택하고 F4번 키 2번 눌러서 C라는 열이죠. 열을 절대 참조로 한다는 얘기죠. 얘가 5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 서식에 들어가서 치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하면 500 이상인 경우만 노랗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요 C라고 하는 칸을 절대 참조했잖아요. 그렇죠? 행 전체 서식을 지정할 때는 열 번호니까 열 번호 A, B, C, D 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절대 참조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나 행은 어때요? 행은 절대 참조가 아니죠. 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혼합 참조라고 하죠. 혼합 참조. 그 다음에 서식을 복사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보다 크거나 작거나 또는 고유되는 경우, 중복되는 거, 또 어떤 값보다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서식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도 실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은 좀 아실 수가 있겠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아래 그림과 같이 짝수행에만 그랬네요. 자, 이거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짝수행이라는 건 뭐죠? 얘는 5번째 줄이고 6번째 줄, 얘가 짝수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뭐라고 썼느냐라는 거죠. ROW라는 말이 나오고 컬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ROW는 뭐냐면 줄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로우. ROW라고 이렇게 쓰면 현재 셀에 줄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현재 셀에 칸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칸 번호. 그러니까 만약에 A의 5번째 셀이다 그러면 A의 5번째 셀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5번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만약에 A의 5번째 셀이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A니까 첫 번째 칸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A니까 A가 첫 번째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줄 번호가 짝수냐 홀수냐를 물어보는 거죠. 짝수행에만 그랬으니까 줄 번호가 짝수일 때만 서식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는 로우고 두 번째 로우니까 세 번째는 컬럼이잖아요. 네 번째 컬럼은 칸이잖아요. 칸. 그냥 세 번째 네 번째는 땡. 그러면 줄 번호가 짝수이다라는 의미는 뭐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그 MOD 함수가 나와서 줄 번호 2가 0이라고 나오는 게 짝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는 MOD 괄호 열고 로우 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그럼 얘가 이제 짝수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짝수가 된다 얘기죠. 예. 실제로 실기 시험을 할 때는 이런 문제는 안 풀어봤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거는 알아봤었죠. 로우라고 하는 것은 안 알아봤지만 MOD 모두 함수는 했었죠. 나머지 구하는 거.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가 짝수냐 홀수냐 뭐 3의 배수이냐 이런 거는 계산해 봤는데 이제 컬럼, 로우라는 말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로우라는 말이 줄이라는 의미고 영어 단어가 컬럼은 칸,
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엑셀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로우 컬럼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문제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영어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엑셀의 가장 기본이 칸하고 줄인데, 줄칸인데 그거 해당하는 영어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니죠. 당연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A의 두 번째부터 C의 다섯 번째 영역에 합계가 170 이하라고 돼 있어. 합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합계를 쓸 때 B2, C2인데 자 보세요. B2하고 C2의 합이 17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70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 B, C, D 칸 앞에만 달러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칸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면 그 첫 번째는 열 숫자에 달러가 들어가니까 안 되고 세 번째는 전체 셀에 대해서 전체 셀 절대 참조를 해버렸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네 번째는 상대 참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혼합 참조 두 번째 스타일이죠. B2, C2 할 때 170 이하네요. 이하 뭐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달러가 문자 앞에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조건부 서식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B2, C2 똑같은데 뭐 이렇게 헷갈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참조를 사용하느냐 혼합 참조를 쓰느냐 하는 건데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아까 보신 대로 여기 열 번호를 절대 주소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수식은 그냥 는 하고 쓰는 게 수식이에요. 엑셀에서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할 때 5 더하기 3은 이렇게 쓰는 거는 일반 수학이고 엑셀에서는 는 5 더하기 3 하고 엔터 치면 계산되는 거죠. 요렇게 쓰는 것이 엑셀이고 요거는 수학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라고 써도 된다? 더하기로 시작해도 되고 빼기로 시작해도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빼기 5 더하기 3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5랑 3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보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5 더하기 3 써도 앞에다 더하기를 먼저 써야죠. 이렇게 더하기 그러면 말 그대로 는이 들어가요. 근데 5 더하기 3만 쓰면 이건 문자니까 글자로 처리가 돼서 안 되고요. 그거만.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수식에 사용될 때는 큰 따옴표를 묶는다. 문자열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는 이어 연도를 출력하시오. 여기다가 2019년 5월 5일 이렇게 그럼 2019년 5월 5일에 해당하는 연도가 2019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요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는 레프트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쓰고 이 글자 중에 두 글자만 왼쪽에서 잘라라. 그럼 안녕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따옴표에다 묶어줘야 돼요. 이걸 따옴표를 뺏겨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따옴표를 뺏겨 놓으면 야, 안녕하세요가 뭐냐? 안녕하세요가 뭔지 너 아니? 이거지. 나 그 이름 몰라. 근데 예를 들면 요 글자 얘를 안녕하세요라고 이름을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셀의 이름을 안녕하세요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궁 두 글자잖아. 그렇죠? 이름을 정의해주면 그 이름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셀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따옴표를 쓰는 게 보편적이니까 이때는 요 글자의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오겠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시트에 있는 셀,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셀 이것도 참조할 수가 있어요.
수식에는 수식을 우리가 입력하면 셀에는 결과가 표시되고 수식 입력줄,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보인다는 건 우리가 다 알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섹션 03번에 있는 요 데이터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는 해가지고 밑에 섹션 03번에 있는 얘랑 또 기출공유에 있는 얘랑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섹션 03 문제라는 파일에서 기출공일이라는 시트에 있는 C의 5번째랑 섹션 03번 문제라는 파일에 있는 기출공일이라는 시트에 있는 G 5번째 셀을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시트명은 느낌표로 찍히고 파일명은 대괄호로 묶여버리고 통합문서 이름은 대괄호로 묶이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하고 물결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수식으로 보인다라는 거. 이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연산자. 우리가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에서는 사칙 연산자라고 얘기하죠. 사칙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여기서는 이제 사칙 연산이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 그 다음에 퍼센트, 백분율 연산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순한 산술 연산에 필요한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뭡니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합 연산자, 문자열 연산자라고 해서 앰퍼샌드. 문자열 연산자 우리 많이 썼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는 뭡니까? 요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는 sum 가로 열고 A의 첫 번째부터 A의 20번째까지 이거. 이때 콜론 쓰잖아요. 콜론. 콜론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점점 이렇게 써도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엑셀에서는 요 기호를 안 쓰는데 엑셀 때문에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 망했거든요. 로터스는 요렇게 썼었어요. 범위를 지정해 줄 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는 sum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점점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를 점점 이게 점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콜론으로 바뀌어요. 알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쉼표는 뭐죠?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쉼표로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첫 번째 셀하고 A의 두 번째 셀하고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쉼표는 구분 연산자죠. 구분 연산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다음에 공백 연산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랑 이쪽에 있는 데이터랑 교차되는 부분이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는 sum 가로 열고 요쪽에 있는 데이터랑 한 칸 띄우고 요쪽에 있는 데이터랑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은 여기 있고 녹색은 여기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결합되는 거는 요만큼이죠. 그렇죠? 요만큼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지. 교차되는 영역만. 이렇게 파란색과 교차되는 거와 녹색이 교차되는 그 사이점 여기 교집합이죠. 교집합. 거기. 빈칸 이것도 공백 연산자입니다. 공백 연산자. 교점 연산자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요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다고 0 하고 나오겠지 뭐. 그치? 없으면 없다고 나오겠지. 있으면 있다고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시험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차되는 영역에 계산을 하시오.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이제 필기시험에는 이론적인 거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셈이죠.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그냥 많이 보시면 대략 아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위에 1번 수식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수식 입력할 때는 는 또는 플러스 기호를 먼저 입력한 후 입력해야 한다. 마이너스 기호를 입력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입력한 수식 그대로 표시되며 셀에는 입력한 수식 이 두 번째 그렇죠. 수식 입력 줄에는 수식이 보이고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라 그러면 수식 그대로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 10 더하기 02를 입력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0에다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렇죠? 틀렸네. 네 번째가. 보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는 또는 더하기 기호를 먼저 입력한 후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거기다 마이너스 기호를 먼저 입력해도 됩니다가 빠져 있는 거죠. 네 번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번째 보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1번에다가 는 더하기 빼기를 먼저 입력한 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맞으면 4번이 틀리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을 알려줄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뺀 것 같아요. 2번. 평균, 석차 뭐 이런 거 이세동이 85점, 석차가 1등이고 뭐 이런 건데 아무개의 석차라고 돼 있으니까 골뱅이의 석차 이렇게 되겠네. 이때 1번은 어머머의 석차가 되고 2번은 뭐죠? 그냥 A 두 번째 A2라고 하는 글자의 석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2의 석차 뭐 같은 말이고 2번은 이상하게 되겠죠? 2번은 말이 안 되고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D2가 뭐야? D2 이세종의 약 A의 두 번째 잠깐만 아 1번 틀렸네요. A의 두 번째 앰퍼샌드가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 안 되죠. 네 번째가 맞는 거죠. 네 번째 A의 두 번째 뭐뭐의 석차. 예. 여기가 지금 A의 두 번째 셀에 여기에 이제 이세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제 결과는 이세종의 석차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A의 두 번째 앰퍼샌드의 석차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이세종이니까 이세종의 석차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게 맞는 말이고 첫 번째는 A 두 번째의 석차인데 앰퍼샌드 자체를 다운표에다 묶어놨잖아요. 어쩌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에러가 날 것 같고 2번은 다 다운표로 묶어놨어요. 세 번째는 A2의 석차라고 나오겠죠. A2의 석차 이렇게. 답은 네 번째가 맞고 자 A부터 A까지 콜론이 있네. 그게 뭐입니까? A라고 하는 칸 전체가 참조가 되는 거죠. 1:3이 뭐야?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세 줄을 모두 다 참조하라는 얘기죠. A의 첫 번째부터 D 일곱 번째 그리고 C의 다섯 번째부터 E의 일곱 번째 사이에 교차점이죠. 띄어쓰기를 했으니까 세 번째가 틀린 거죠. 네 번째는 시트 1이라는 시트의 A 첫 번째부터 A 다섯 번째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까지 셀과 어디 셀까지 참조하려면 컴마가 찍혀 있어야죠. 중간에 뭐 어디까지 컴마 어디 그렇게 이렇게 예, 오류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하고 뜨는 건 무조건 에러입니다. 샵이 보이면 무조건 오류예요. 근데 샵 하고 샵이 여러 개가 보이면 너비가 부족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너비가 부족합니다 라는 뜻이고 div는 나눗셈이에요. 나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면 분모가 0분의 7 나누기 0 분모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뭐 P연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분모가 0이면 오류가 났다. 그 다음에 NA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샵 얘는 안 나와요. 너무 잘 알아서 div 제로 에라도 잘 안 내요. 요거 네임 에라. 아까 안녕하세요 라는 거에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라 그랬는데 따옴표가 아니라 그냥 글자를 쓰면 이름 정의한 거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가 뭐냐? 나 그런 이름 모르겠다 라고 에러가 날 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널은 뭐냐면 교차하지 않은 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범위를 정했잖아요. 근데 말이야 얘하고 여기에 교차되는 거에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교차가 안 되잖아요. 자, 는 썸 써가지고 이쪽하고 교차를 시키면 전혀 엉뚱한 동네 아닙니까? 파란색 동네하고 녹색 동네가 전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없어. 교차된 게 널이라는 뜻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야 그게 값이 교차되는 영역이 교차점이 없으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뉴메릭 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엑셀을 계산하다 보면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에 뭐 400구성 400승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범위가. 근데 뭐 곱하고 나누다 보면 너무 큰 숫자나 너무 작은 숫자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오바이트 그런 얘기 하잖아. 오바이트 한다고. 펼치는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커도 오류가 나는 거고요. 너무 작아도 오류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오류가 나는 거죠. REF는 참조 영역에 에러가 난 겁니다. 참조 에러.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더할 거예요. 여기다가 는 요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요 두 개를. 요거와 요거 두 개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참조했으니까 얘가 색깔을 제가 이렇게 좀 넣어볼게요. 요렇게 참조했으니까 얘는 얘를 참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줄을 없앱니다. 한 줄 없앴어요. 그래도 얘가 그걸 참조하죠. 또 마저 없앨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죠. 그렇죠. 얘를 참조할 겁니다. 얘를 삭제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얘를 참조하는데 얘는 요 위에 있던 애를 참조했잖아요. 참조했는데 그 영역이 사라졌죠. 위로야. 저는 꼴이 떨어진 연이라고 해야 되나? 참조를 해야 되는데 내 참조하던 데이터가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REF 참조 오류가 난 거야. 참조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REF 에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value는 뭐냐면 5 더하기 안녕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는 5 더하기 안녕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안녕이 뭐야? 나 이 글자 몰라. 네임 에러가 났는데 아 미안 아 이거 안녕이란 글자야. 그 5하고 글자를 더하라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어떻게 값이 이 모양으로 들어왔어? value 에러가 나는 거죠. 숫자와 글자를 어떻게 더하니?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에러들이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REF, 뭐 value, name 요런 거, name하고 또 밑에 문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조 범위에 콜론이 생략됐어요. A3과 A9가 됐어요. 자 보세요. 는 sum A3부터 A의 9번째까지를 더하라 그랬는데 요 콜론이 사라지면 무슨 문제가 되죠? A3, A9라는 글자가 되죠. A3, A9는 셀 주소는 아니죠. AA의 39번째 셀은 있겠지만 A3, A9라는 셀은 없죠. 그러면 얘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거에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야 그게 무슨 이름이야? 아까 안녕 그랬잖아. 안녕이 뭐야? 나 그 이름 몰라.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임 에러가 나는 거죠. 네임 에러. 2번 샵 너비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div 제로 에러 0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네임은 뭐예요? 맞춤법하고 상관없죠. 그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 이름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REF는 리퍼런스니까 참조라는 뜻이에요. 참조. 그러니까 참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셀 참조에 관한 거 한번 볼게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라는데, 절대 참조는 양쪽에 달러 기호가 찍힌다라는 거하고, 상대 참조는 없다라는 거하고, 혼합 참조는 한쪽에만 달러가 표시가 되는 건데, 얘가 무슨 의미냐 이거지. 무슨 의미냐. 이 의미를 모르면 이제 꽝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나와 있네. 자, 여기에서 느낌표가 찍히면 시트명이라는 뜻이고, 뭐 그런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F4번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바뀐다라는 거, 그것도 있고. 자, 여기에 A의 첫 번째, 잠깐만요. 이거 말고 제가 옆에서 써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문제점을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이고, 3이고, 뭐야, 2이고, 3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는 sum, 가로 열고, A의 첫 번째부터 A의 두 번째, A의 첫 번째, A의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달러가 한쪽에만 찍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두 개 합이니까 3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달러 표시가 있다는 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그게 1과 2니까 3이죠. 그렇죠? 3입니다. 근데 얘를 복사해서 1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다 붙여놓으면. 얘를 복사해서 이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잖아요. 이 뜻을 모르면 참조라는 말을 모르시는 거 같은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얘는 그냥 두 개를 더하라고 한 거니까 3이 나오는데 어떻게 더한지를 보세요. A가 고정돼 있죠? A 앞에 달러가 찍혀 있으면 A가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이 고정됐다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얘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얘하고 두 개를 더했죠? 그러면 얘 둘은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A에서 B로는 못 갑니다. A 앞에 달러가 찍혀 있잖아요. A 앞에 달러가 찍혀 있잖아요. 달러가 찍혀 있으면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얘는 내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했는데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A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A가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요 두 개가 이 두 개를 참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A 앞에는 달러가 찍혀 있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두 개를 더하라고 해서 복사했는데 이 위에 거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A 앞에 있는 거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복사해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 위에 거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그 얘는 어떻게 돼? 얘 위에 거 두 개를 더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뭐를 더하는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얘 위에 거 두 개를 더했죠? 여기 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아니죠? 왜냐면 얘는 A가 못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B로 못 가는 거잖아요. 아래로는 내려갈 수 있는데 옆으로는 못 가는 거죠. 복사해서 붙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를 두 개를 더하는 셈이야. 자, 그러면 요 달러 표시를 바꿔볼게요.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단 얘는 위에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위에 거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근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지.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A의 첫 번째 얘는 얘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못다. 내려갈 수는 있다? 있다. 그럼 A의 두 번째는 얘잖아 얘. 얘는 옆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아래로는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이거 고정됐으니까 못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와 얘를 더하라고 했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죠. 아까는 이렇게 더해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더한 거죠. 잘 보시면 A의 두 번째 셀이 오른쪽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B의 두 번째로는 갈 수 있잖아요. 얘가 옆으로 갔을 때 얘도 간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보기 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1, 2, 5, 8. 그럼 8이 답이라는 얘기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운도 문제 또 나오니까 그때가 또 설명드릴게요. 예. 이름 정의. 이름은 정의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름을 정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름을 정의하면 무조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이름을 정의하면 무조건 절대 참조가 돼요. 우리 문제지에도 보면 전 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A의 첫 번째부터 A의 두 번째까지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했던 거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결이 됐고요. 얘를 달러 표시가 바뀌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달러 표시가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는 두 번째 셀 참조 관한 설명 중에서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는 해가지고 얘를 클릭하면 상대 참조잖아요. 절대 참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말이에요. 1번이 틀린 거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1번은 아니다. 그 다음에 수식의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한다. 수식의 셀 참조를 입력했어요. 는 하고 안녕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녕이라는 이름이 지정된 셀이 없으면 에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안녕이라고 아까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이름을 셀을 지정해 줬잖아요. 자 보세요. 는 안녕이라고 썼는데 안녕이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안녕이래. 얘가 안녕이래. 그럼 안녕 얘 야호다는 거. 에러 안 나죠? 처음에 에러가 났는데 이름을 정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렇죠. 세 번째 셀 참조 앞에 마침표를 차례로 넣어서, 아니죠, 느낌표였죠. 아까 워크시트 이름하고 느낌표가 찍히지 않았나요? 잠깐만, 여기 아까 어디 있더라? 여기 느낌표 있잖아요. 느낌표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01이라는 시트라고 하는 느낌표가 시트 명칭이란 뜻입니다. 책에서는 뭐라고요? 마침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 번째도 틀렸네요. 네 번째가 맞는 말이죠. 뭐. 근데 이름을 정의할 때 중요한 거는 이름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이 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 두 번째 서식 지정하는 문제 풀 때 몇 가지 적어드린 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름 정의 방법,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이나 한글이나 이런 거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기호 있죠? 언더스코어라고는 밑줄로 시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백은 사용할 수 없다.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절대 참조로 처리된다 라는 거. 그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공백은 포함할 수 없고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맞다. 반드시 라는 것 말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수식에 이미 입력된 셀 주소를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식에 이미 입력된 셀 주소를 이름으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것도 중요한 건데
셀 주소처럼 되어 있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A의 첫 번째, 이건 안 돼요. A1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줄 수는 없어요. A1은 셀 주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K에 6000 그러면 K 6000번째 셀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지. 이건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이런 건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셀 주소인지 이름인지 헷갈리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써 있네. 동일한 이름을 2번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 한 번밖에 못 씁니다. 통합문서입니다. 통합문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파일이죠, 파일. 그래서 시트가 다를지라도 상관없어요. 시트가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시트가 달라도 이름은 하나만 쓰는 거죠. 시트 1번에도 이름이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고 시트 2에도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파일이 다르면 상관이 없다. 첫 문자는 문자 또는 밑줄이어야 한다. 맞고 중간에 공란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소문자만 사용한다 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숫자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셀 주소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네 번째도 맞는 말이고 세 번째는 틀린 말이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쓸 때. 패스워드를 지정할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을 쓸 때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얘를 한번 볼게요. 얘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을 건데 얘는 태도죠. 얘의 이름은 태도라고 정해주면 좋잖아요. 요거는 적성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면 좋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성적이라고 해볼게요. 잠깐 띄었어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에 가면, 수식에 가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들어 버리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이름으로 이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얘의 이름은 태도예요. 태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얘의 이름은 적성입니다. 그럼 얘의 이름은 뭘까요? 얘의 이름은 성적이죠. 근데 글자가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정의할 때 빈칸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성 밑줄 적이에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걸 숫자로 이름을 쓸 수 없잖아요. 그냥 밑줄 1학년이에요. 이름이 여기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성하고 적 밑줄이 들어갔고 이 숫자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밑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문제로 낸 겁니다. 코드 번호, 품명, 규격, 단가인데 품명은 띄어쓰기가 돼 있고 규격, 단가도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의 002, A의 005, B의 010 같은 코드 번호는 이름이 코드 번호로 정해주는데 복사용지, 프린터, 잉크, 견출지는 품, 밑줄, 명으로 나오겠죠. 규격도 마찬가지로 규, 밑줄, 격하고 나오겠죠. 단가도.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2칸 들어갔으면 밑줄도 2번 나와요. 예. 그럼 보기 중에 네 번째 보기가 품명이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되는데 품명이 아니라 한 칸 밑줄 명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빈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여기는 글자가 있으니까 그냥 태도 적성으로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는 함수예요. 함수. 함수는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 먼저 통계함수에 보면은 에버레이지는 뭐예요?
평균 구하는 거고, 에버리지 if는 뭐다? 조건부 평균이고, 에버리지 if s는 뭐예요?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고, 뭐 그런 거.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고, 카운트 A는 아주 숫자든 문자든 뭐라도 다 세는 거, 비어있지만 않으면.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거 세는 거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 세는 거고. 랭크에서 중요한 거는 요 논리값이에요. 큰 게 1등이다. 0일 때는 생략하거나 큰 게 1등이고, 0을 제외하고 0이 이외의 값이니까 보통 1 쓰는데, 그러면 작은 게 1등이라는 거. 요 문법은 외우셔야 돼요. 랭크는. 나머지는 뭐 분산 이런 건 안 나옵니다. 표준 편차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메디안, 모드. 메디안은 중간값이라고 했고, 모드는 최빈값이고. 얘는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필기시험에는 물어봐요. 메디안이 뭔지, 모드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직접 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삼각함수. 합계 구하기, 평균 구하기는 통계함수고, 합계 구하기는 수학함수고. 뭐 절대값, int, 모드, 뭐 제곱근 구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처리가 안 돼. 복소수는 안 되고 엑셀에서는. 예. 뭐 그런 정도.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볼 건데요. 뭐 파인이 원주일 값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자, 거기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워크시트에서 문항 답안의 OX 채점 결과에 대해서 0이면 5면 한 개당 20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라는 개수, 5의 개수만큼 20점 부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는 count if 범위를 주고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넣어주고, 그럼 이 동글뱅이 개수만큼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카운트는 무조건 숫자만 세는 거니까 아니고, 카운트 if가 들어가야 동글뱅이 개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번이 답이죠. 그렇죠. 3번은 합계를 구하고 4번도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데 전혀 엉뚱한 의미를 부여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봐도 답은 2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수를 계산할 때, 내림차순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뒤에 컴마 0이냐 컴마 1이냐 하는 거죠. 큰 게 1등이니까 뒤에 컴마 0이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1번은 뭐예요? 컴마 1로 끝났고 3번도 컴마 1로 끝났잖아요. 맞죠? 그럼 1번과 3번은 작은 게 1등일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계산이니까 아니고 빼고, 그럼 두 번째냐 네 번째냐인데, 두 번째는 이 뒤에 두 번째 셀을 혼합 참조를 했잖아요. 상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절대 참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네 번째가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라지는 뭐냐, 스몰은 뭐냐, 카운트 A는 뭐냐, 카운트 if는 뭐냐, 뭐 이런 거. 스몰은 가장 작은 게 아니죠. 몇 번째로 작으냐잖아. 라지는 맥스가 아니라 몇 번째로 크냐죠. 그렇죠.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죠. 카운트 A는 뭡니까? 공백이 아닌 개수를 세는 거죠. 카운트 if는 뭐예요? 카운트가 숫자를 세는 거고, 카운트 if는 숫자든 글자든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삼각함수 중에서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는 MOD.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야. 는 MOD 해놓고 마이너스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인지 우측이 알아. 는 파워는 뭐예요, 여러분들? 3,2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3의 2제곱이란 뜻이에요. 3의 제곱, 거듭 제곱. 당연히 9가 나와야 되겠죠? 3 곱하기 3이니까 맞는 말이고. 는 int 마이너스 7.3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4면 마이너스 8 나와야죠? 그 다음에 는 트렁크에서는 마이너스 8.6 했어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소수점 이하를 잘라낸 거니까 마이너스 8 나오는 게 맞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렸죠. 마이너스 7이 아니죠. 마이너스 8이죠. 1번의 답은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뭡니까? 두 번째 썸이프 판매 실적에서 썸이프 S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에 있는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품목 중에서 연필이면서 대리점 중에 서울이니까 뭡니까? 연필 서울이 몇 개 있어요? 연필의 서울이가 네 번째 줄하고 여섯 번째 줄에 있으니까 300과 200, 500이겠네? 계산 가능하시겠어요? 예, 암산해야 되죠. 그렇죠? 실기시험장에 정기시험장에는 정기시험을 볼 때는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상설시험장에는 필기도구도 못 쓰게 돼 있어요. 문제지에 코팅이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으면 연필로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동글뱅이 쳐가면서 값을 계산하면 좋은데 상시시험에서는 필기도구도 못 꺼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계산해야 돼. 눈으로. 손으로 짚어가면서. 예. 그 다음에 56780이네. 56780을 어떻게 하라고? 얘를 어떻게 바꾸라고? 56700으로 하게. 그럼 이거는 뭐죠? 라운드 다운이네? 어디에서 내린 거야? 10의 자리에서 내렸죠? 마이너스 2 쓰면 되겠네. 지금 여기 1번은 라운드 반올림이고 2번도 반올림이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라운드 다운이 내림이고 네 번째 라운드 다운이 내림인데 컴마 2 쓰니까 뭐예요? 소점 두째 자리에서 내림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10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100의 자리를 올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요령만 알면은 요렇게 문제가 나온다. 요령만 알면은 금방금방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텍스트 함수는 또 어떤 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왼쪽에서 잘라라, 뭐 중간에서 잘라라, 뭐 오른쪽에 잘라라,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거 find하고 search에 관한 거를 기억을 하세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없는 대신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하나는 구분할 수 없고 대소문자를 상관없이 쓰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가 find고 하나는 search고 하는 거. 트림은 뭡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공백은 다 지우고 중간에 공백은 한 개만 유지해 주는 거. search, 세라는 글자를 세금 한 칸 띄고 명세서인데 세 번째 글자부터 찾으래. 세 번째부터.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네. 프로포는 뭡니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지금 세 번째 결과는 어퍼 대문자로 바꾼 것처럼 된 거지.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니까는 R, O, K만. 네 번째는 소문자고. 2번 문제.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글자가 있다. 미들. 자, 한번 해봅시다요. 이게 참 헷갈릴 수가 있어요. A의 첫 번째 셀에 대한상공대학교라고 있어요. 자, 1번 보기. MID 가로 열고 A의 첫 번째 셀, 그 다음에 search, 그 다음에 대자를 찾을 거래. 대자 어디에서? A의 첫 번째 셀에 찾을 겁니다. 더하기 2,
5라고 써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뭐 풀든 말든 하지, 그쵸? A의 첫 번째부터 여기에 있는 글자에서 찾는데 5글자를 자르래요. 5글자를 자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글자 중에 대자가 있네. 대자 있죠? 여기 첫 번째 있네. 여기도 대자가 있지만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면 서치 결과가 얼마다 해가 1이죠. 1 더하기 2니까 3이네. 그러니까 세 번째 글자부터 대학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는 라이트 들어가고, A의 첫 번째 중에 랭스, A의 첫 번째 빼기 이렇게 돼 있네요. 오른쪽에서 잘랄 거야. 글자를 몇 개를 자를 건데, A의 첫 번째 셀, 요거 대한상공회의소가 7글자 아닙니까? 랭스가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랭스 7글자에서 2 빼니까는 몇이에요? 5죠? 5글자 자르래. 상공대학교 맞네. 세 번째 보기는 right. A의 첫 번째부터 find 대자를 찾으래. A의 첫 번째부터 더하기 5래. 이 뭐야? 오른쪽에서부터 자를 건데 대자가 여기 있죠? 첫 번째 있잖아. 더하기 6이면 어떻게 돼? 더하기 6이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한상공대학교가 나오잖아. 6글자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5를 더했으니까 6이란 얘기 아닙니까? 오른쪽에서 6글자니까 한상공대학교가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틀린 거겠네. 그렇죠? 그럼 네 번째 보기는 뭐라고 됐나 볼까요? 미들 가로 열고 A의 첫 번째에서 랭스 find 가로 열고 대자를 A의 첫 번째부터 찾아가지고 더하기 2,5. 이건 무슨 얘기냐면 5개를 자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5개를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자, 대자가 어디 있어요? 대자 아까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는 search로 물어본 거고 find로 물어본 거잖아요. 하여튼 대자는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자, 더하기 2니까 뭡니까? 세 번째부터 5글자. 상공대학교 맞네. 뭐. 세 번째가 한상공대학교니까 얘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들은 기본적으로 right, left는 어렵지 않은데 find하고 search가 헷갈린다는 얘기인데, 우리말일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잖아요. 그거 이제 find하고 search를 물어본 거고, length 길이 계산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예. 평상시 잘 쓰지도 않은 거니까 더 헷갈리는 거지 뭐. 다른 게 헷갈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좀 볼까요? 날짜 시간 함수. 날짜 시간 함수에는 연도, 월, 데이, 시, 분, 초. 시, 분, 초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위크데이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번호, 숫자로 표현하는데, 일 또는 생략하면 일, 월, 화 이렇게 나가고, 2로 쓰면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가고, 3을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인데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위크데이 아까 나온 거. 그 다음에 이데이트가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데이트. 이어먼스는, 이데이트는 뭐고 이어먼스는 뭡니까? 이데이트는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날짜를 찍어줬어요. 10월 8일. 컴마 3하면 어떻게 해요? 3개월 후 그 날짜. 그 달에 8일이니까 8일 나오는 건데, 이어먼스는 뭐냐면 그 달의 마지막 날짜. 만약에 다음 달 그러면 11월이잖아요. 11월이 맞으니까 11월 30 이렇게 하고 나올 때고, 2개월 후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12월 31일 하고 나오겠죠. 이어먼스는 그 플러스를 해주면 그 다음 달이고, 음수는 전 달인데 이때 그 달에 말일이 나온다. 말일, 마지막 날짜가 나온다. 예, 마지막 날짜.
이 데이트는 마지막 날짜가 아니라 그 날짜. 3개월 후 그 날짜. 3개월 전 그 날짜. 워크데이? 워크데이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제대로 일한 날, 평일날 일한 것만 나오는 거. 뭐. 얘도 한번 볼까요? 1번 1982년 12월 4일에서 오늘까지 경과한 날짜를 구하는 거. 1번은 뭡니까? 데이트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데이가 뭐야? 며칠이냐를 빼는 건데 의미가 잘못됐죠. 데이 앞에 데이 다음에는 이어나 데이나 먼스에는 괄호 안에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1번은 데이 다음에 괄호만 써 있으니까 에러가 나죠. 투데이는 뭐예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러나 이어 먼스 데이는 괄호 안에 다 들어가야 돼, 날짜가. 1번은 문법이 틀렸어.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어. 4번이 오늘 날짜에서 82년 12월 4일을 뺀 거지. 4번이 맞는 말이고. 먼스 이 데이트가 뭡니까? 2015년 3월 20일에 2개월 후니까 어떻게 돼? 5월 20일이잖아. 5월 20일. 그 5월 달에 월 먼스를 주려고 그랬으니까 5가 나오는 게 맞고. 2015년 3월 20일에 컴마 3 3개월 후니까 6월 20일이잖아요. 그 맞네. 두 번째. 이어먼스 3개월 후 3월 20일에 2개월 후니까 어떻게 돼? 5월이죠. 5월 31일이잖아. 5월 달은. 이어먼스니까. 자, 이거예요. 는 이 데이트 가로 열고 이 책에서 나온 대로 본다면은 2015년 03월 20일인데 컴마 2를 썼잖아. 1.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2015년 05월 20일이 되는 거고요. 이 5months를 쓰면 달라지는 거예요. 2015년 3월 20일인데 얘를 2개월 후니까 어떻게 돼요? 2015년 05월 31일 이렇게 나오고. 그 달에 마지막 날짜 나오는 게 이어 먼스고 3개월 후 그 날짜면 이 데이트고. 예. 얘가 필기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필기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이어 먼스가 답이 되겠네요. 5월 31일, 뭐 6월 30 하고 나와야 되는데. 논리함수. 논리함수야 뭐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지 문제 이론적인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if 해라 no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and or 이런 거 있겠죠? and or. false true는 아직 안 나오고. 주민번호의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 자, 한번 볼게요. A의 두 번째 셀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추수 MID A의 두 번째 셀에 8번째 한 글자를 자르면 성별 코드가 나왔죠. 그래서 1이면 남이고 2면 여고 3이면 남이고 4면 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보기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는 if 해가지고 는 if라고 써가지고 오화 함수를 써서 MID A의 두 번째부터 8번째 한 글자가 1 다시 MID A의 두 번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가 3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남이고 아니면 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오함수를 쓰는. 그게 보기가 네 번째 보기는 어떻게 됐어요? 네 번째 보기는 따옴표가 없죠. 1과 2 이거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야. 그 이유는 뭐라고요? MID 그 다음에 left, right 함수를 거치면
함수를 거치면 결과가 무조건 문자가 된다. 그래서 if 함수에서는 따옴표 안에 표기해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 1. 그래서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3번처럼 하면 좀 무식하지만 3번처럼 무식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번째는 틀렸다는 얘기죠. 2000년 이전이면 어떻게 돼요? 1번은 뭡니까? 투데이 괄호 열고 뭐 많아. 투데이 안에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1번 일단 틀린 거야. 2번 if 투데이 괄호 열고 투데이 안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2번도 땡. 3번 if 데이트는 뭡니까? 괄호 안에 년, 월, 일이 들어가야죠. 근데 하나만 들어갔잖아. 땡. 1번, 2번, 3번은 문법이 잘못됐으니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4번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게 맞는 거지.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 처음 접하시면 어머 어렵네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찾기 참조. VLOOKUP, HLOOKUP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추수도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나 좀 볼까요? 1번 C 8번째 셀의 바코드에 관한 단가를 출력했다. 근데 얘가 바코드가 352, 단가가 1500. 그럼 HLOOKUP이야? VLOOKUP이야? 단가에 따른 바코드에 따른 단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05.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에 1, 2, 3, 4, 5, 6 6번째 줄에 있는 게 참조표예요. 그리고 8번째, 9번째 줄에 있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위에 바코드가 351, 352, 353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VLOOKUP을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HLOOKUP 일단은 다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350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죠. 정확히 일치 비슷하게 일치? 상관없죠. 어차피 얘가 351에서부터 355까지 오름차순 돼 있으니까 정확히 일치나 비슷하게 일치나 상관없죠. 그러면 컴마 0이 뭐예요? 컴마 1은 뭡니까? 컴마 0이면 정확히 일치해요? 컴마 1이면 비슷하게 일치죠. 비슷하게 일치니까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자 C 8번째 셀이 C 8번째 352가 B2부터 D 6번째 중에 컴마 3 바코드가 첫 번째고 상품명 두 번째 단가가 세 번째니까 컴마 3 맞고, 컴마 0은 뭐라고요? 옵션에서 3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3번은 VLOOKUP 썼으면 참조하고자 하는 C 8번째가 먼저 오고 뒤에 B의 첫 번째부터, B의 첫 번째도 아니지, B의 두 번째부터지. 문법이 잘못됐잖아요. VLOOKUP이나 HLOOKUP은 괄호 열고 찾는 값, 컴마, 참조표 이거잖아.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참조표가 먼저 나왔고 뒤에 컴마, 찾는 값이 나왔죠. 문법이 잘못됐잖아. 그렇죠. 문법이 달러가 어떻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나중 문제고.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건 뭡니까? B 두 번째부터 D 다섯 번째 점수로 이름돼 있대요. 그럼 점수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간 85부터 저기 끝에 있는 85까지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점수인데,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이면 뭡니까? 두 번째 줄 첫 번째 90이네. 인덱스 함수의 결과는 90이야. 그럼 90하고 최대값이 얼마? 100이죠?
100과의 평균이니까 95네. 헷갈리시죠 지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는 에버레이지라고 써 있고 여기에 인덱스 함수 안에 점수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얘하고 맥스 점수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랑 맥스 값을 평균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점수라고 되는 영역이 뭐예요? B의 두 번째부터 그냥 숫자들 전체 12개가 지금 점수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줄이 85가 첫 번째, 90이 두 번째 줄이고 첫 번째 칸이니까 90 아닙니까? 인덱스 값이 90이에요. 그 다음에 점수라는 영역의 최대값이 100점 아닙니까? 이 데이터 12개 중에 최대값, 맥스가 100점 아닙니까? 90과 100점의 평균이니까 95잖아요. 해설도 잘 나와 있잖아. 해설도. 이걸 눈으로 빨리 계산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3번 결과가 잘못된 것은 했어요. 28이라는 값을 vlookup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A1부터 D 다섯 번째까지. 그럼 28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35가 맞네. 22는 2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으니까 1.27이죠. 1.27 아닙니까? 20이 해당하는 거. 2.2는 2.2가 어디야? 2.2는 저 D 네 번째 칸인데 말이 안 되죠. Hlookup은 뭡니까? 17이니까 15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으니까 네 번째 줄이니까 1.27 맞고 인덱스 세 번째 줄 네 번째니까 2.2 맞고. 헷갈리세요? 자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5, 10, 15, 20, 10 0.02, 0.51, 0.78, 15, 0.88, 0.44, 0.44, 2.22, 여기 20, 4.35, 4.33, 1.27, 3.33, 20 뭐야? 25에 1.95, 2.35, 4.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번 vlookup 얼마를 28을 찾으래. 이 범위 내에서 콤마 3. 28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25보다 크거나 같죠? 세 번째 칸이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2.35 맞죠? 2.35 맞고. 두 번째 는 vlookup 22를 찾으래. 22 어디에서? 이 범위 내에서 찾으래. 세 번째 걸 찾으래. 22면 2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으니까 1.27이잖아요. 1.27. 근데 보기에는 2.2라고 돼 있죠? 2.2면 얘인데. 그리고 얘는 네 번째라고 해야 뭐 3.33을 가단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Hlookup 얼마를 찾으래요? 17 찾으래. 17 15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죠. 그렇죠? 이 범위 중에 네 번째 거니까 2.35죠. 15에 해당하는 네 번째 거니 2.35죠. 잠깐만 17 네 번째 거 1.27 여기 다섯 번째 거고. 그 다음에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면 여기죠. 그렇죠? 네 번째 칸이니까 어떻게 돼? 네 번째 칸이니까 2.2네. 예. 이거를 쪼커니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를 이 함수를 보고 어느 게 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눈으로 빨리 계산한다는 게.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차트에 가는 거야. 차트는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제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는 차트도 배워야 되고 뒤에 있는 뭐 분석도 배워야 되고 이제 배울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